시청자와 함께하는 시민데스크. 국내외 스포츠 소식을 듣기 위해 YTN으로 채널을 돌리신 적 있으신가요? 그날을 위해 더욱 진일보하겠습니다. 오늘 시청자 비평 리뷰 Y 시간 YTN 스포츠 보도를 살펴봅니다. 이번 주 에필로그 Y에서는 만능 제주꾼 촬영 기자들로 똘똘 뭉쳐진 YTN 영상기획팀을 만나봅니다. 시청자 관심이 집중된 이번 주 뉴스는 어떤 소식일까요?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여러분의 목소리로 채워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경철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올 초 오미크론 대유행처럼 신규 확진자 수가 크게 늘고 있는데요. 휴가철을 맞아 이동량까지 늘면서 증가 속도가 빨라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상 방역 생활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실내 마스크 착용뿐 아니라 실외에서의 방역 수칙, 자발적 거리두기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시민데스크 먼저 시청자 비평 리뷰 Y로 시작합니다. 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시청자 비평 리뷰 Y 시작해봅니다. 먼저 조수진 시청자 평가원께서 꼽아주신 오늘의 주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YTN 뉴스에서 스포츠 보도는 올림픽이나 월드컵과 같은 큰 이벤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뉴스 말미에 짧은 시간 편성됩니다. 그러다 보니 뉴스 시간 조정이나 구색 맞추기 정도로만 취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매체도 다양해지고 국민들의 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도 높아진 만큼 스포츠 뉴스도 더 전문적일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스포츠 뉴스의 역할을 고민해 볼 시점이라는 점 상기하면서 오늘 YTN 스포츠 보도 살펴봅니다. 네, 제가 뉴스를 진행할 때를 좀 돌이켜 생각을 해봤는데 평가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스포츠 뉴스 같은 경우는 아이템도 좀 적고 끝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큰 이벤트가 아니거든요, 교수님. 예, 맞습니다. 저도 평가원님 그리고 앵커님과 같은 관점인데요. 그래서 오늘 YTN 스포츠 보도를 좀 더 체계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서 빅카인지에서 최근 3개월간 YTN 스포츠 분야 기사 전수 검색을 시행해봤습니다. 예. 분석 결과 최근 3개월간의 YTN에서는 총 1000여 건의 스포츠 관련 기사가 보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는 단연 손흥민이었고요. 예. 토트넘, 우승, 홈런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네, 최근에 저도 뉴스 진행했던 걸 돌이켜보면 손흥민 선수 관련 그 보도가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만큼 스타 중심의 스포츠 보도가 집중됐다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손흥민 선수는 대한민국의 보물입니다. 예. 저도 어떻게 저런 선수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나왔을까 경이롭기까지 한데요. 특히 손흥민 선수 관련해서는 연예계 스타 보도와 비견할 정도로 일거수일투족을 상세히 다루고 있었습니다. 물론 분석 기간에 브라질과의 축구대표팀 평가전도 있었고요. 또 손흥민 선수의 소속팀 토트넘의 프리시즌 투어도 있었죠. 그래서 보도가 집중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 이런 부분들은 감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는 토트넘 그 방한 이벤트도 또 있었고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을 차지한 것도 한 몫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손흥민 선수의 신변에 대한 내용이 뉴스로 다뤄지는 게 참 많았는데요.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예. 그랬겠죠. 스포츠 기자들이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흥민 선수 SNS부터 들어가 보는 게 업무의 시작이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예. 있었거든요. 근데 뉴스를 보면서 정말 그렇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들었습니다. 다만 좀 흥미 위주의 인기 스타 소모성 보도만 실행되었던 건 아닌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선수들이 훈련이나 경기에 집중하기 어려울 정도의 보도 경쟁이 있지는 않았는지도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뉴스에서도 손흥민 선수 소식은 다루지 않기에는 참 아쉬운 소식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남녀노소가 반기는 그런 스포츠 스타이기 때문에 이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더욱더 좀 집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해설위원 실장님께서는 손흥민 선수 보도가 많다는 지적 좀 어떻게 보십니까? 많죠.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볼 때도 지나치게 신변 잡기 위주의 보도라든지 과연 이런 것까지 시청자들이 국민들이 알아야 되나 하는 보도도 사실 있습니다만
사실 그렇지만 또 손흥민 선수를 우리가 평가할 때 단순하게 축구 선수, 유명 축구 선수라기보다는 거의 국민적인 스타 선수잖아요. 예. 그러면 국민들의 관심을 감안하면 사실 언론들이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보도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시청률이나 온라인 접속 이런 것도 사실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한데 또 뉴스 채널이라면 사실은 전혀 스포츠에 문외한 그러니까 남녀노소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스포츠에 관심 있는 사람들까지 알 수 있는 그런 종목이나 선수들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처럼 이렇게 유명한 선수나 또 축구나 야구 같은 그런 종목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비교해 보시면 CNN이나 BBC 같은 데도 야구나 농구, 축구 이런 종목에 상당히 비중을 많이 두고 있거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지적하신 대로 방송들이 좀 더 그 다양한 종목과 선수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관련 소식을 전달해야 하는 건 맞고요. YTN도 더욱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우리나라에서는 축구 또 프로야구가 지금 인기 종목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시대에 따라서 이 스포츠 선호도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YTN 스포츠 보도에서 이런 시대상이 좀 잘 반영된 것 같으신가요, 평가님? 네. 타 방송사에서요 몇 년 전에 이 스포츠 뉴스 시청 행태를 조사한 자료가 있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스포츠 종목의 선호도가 말씀하신 대로 그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2007년에는 축구, 야구, 농구, 수영, 골프, 배구 순이었는데요. 또 이게 바뀌기도 했었고요. 그러다가 2018년에는 스케이팅이 인기가 올라온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요 젊은 층에서 골프와 등산이 인기가 많았죠. 여기에 새롭게 테니스가 인기 종목으로 급부상하는 것으로 요즘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를 다룬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테니스다. MZ세대 사로잡은 테린이 열풍이라는 제목의 보도인데요. 팬데믹 기간 그 인기를 누린 골프와 등산에 이어서 이게 젊은층 사이죠. 그 사이에서 굉장히 대세 스포츠로 떠오르는 현상을 알리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실제 기사 수로 봐도요. 축구, 야구 다음으로 테니스가 YTN에서 많이 다뤄졌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사를 좀 반영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저도 이번 분석 과정에서 테니스 종목에 대한 보도를 눈여겨서 봤습니다. YTN의 테니스에 대한 관심이 짧게 유행에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YTN은 생활 스포츠부터 유소년 테니스 유망주 발굴, 그리고 국내 실업팀 경기, 세계 메이저 대회까지 테니스와 관련된 소식을 폭넓게 다루어주고 있었습니다. 엘리트 스포츠에서 아마추어 스포츠를 중심으로 그리고 프로의 경쟁보다 국민 생활 증진을 위한 생활 스포츠로 관점을 확대한다라는 차원에서 이러한 보도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개인적으로 저도 그 테니스를 배우고 있는 입장에서 반가운 보도가 많았는데요. 좀 어떠셨어요? 네, 스포츠 보도에 대한 비평에서 오랫동안 개선 사항으로 지목된 것 중 하나가 비인기 종목, 아마추어 스포츠, 생활 스포츠에 대한 외면일 겁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같은 스포츠 이벤트에만 조명을 받는 종목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도 YTN 스포츠 보도에서는 간간히 이러한 비인기 종목에 대한 보도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얼마 전부터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관련 소식도 꾸준히 나오고 있더라고요. 우상혁 선수는 일단 보기만 해도 활기와 힘이 생기는 선수인데요. 6월 30일 보도죠. 우상혁 세계선수권 출전 후에 출국, 넘을 수 없는 벽이 되겠다는 미국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로 가는 날 인천공항 기자회견 모습도 담아주셨고요. 또 그 노력이 결실을 맺은 7월 19일이죠. 높이뛰기 우상혁, 한국 육상 사상 첫 세계선수권 은메달 보도까지 이어지면서 우상혁 선수의 이번 대회를 쭉 한번 팔로우하고 계시더라고요. 육상이 비인기 종목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성과는 우리나라 육상계에서는 새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높이뛰기는 그동안 큰 주목을 받지 못한 종목이었었는데요. 비인기 종목이라고 하는 무관심과 소외가 없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보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면 그 인기 종목 또 스타 선수에 편중된 보도만 하다 보면
또 자칫 놓치기 쉬운 게 약자에 대한 관심일 예, 겁니다. 스포츠 분야에서 그런 게 뭐가 있냐 살펴보면 말씀하신 대로 비인기 종목도 있겠지만 장애인 스포츠 또 장애인 선수에 대한 그런 관심일 텐데요. 우리가 보통 그 올림픽이 끝나고 열리는 패럴림픽에도 그동안 언론이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장애인 선수들의 역경을 극복한 도전 정신은 언론 뉴스로서의 가치도 큰데요. 단신으로 소식만 전하는 것에서 조금 확대해서 우리가 300만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잖아요. YTN 유튜브 예. 채널이. 그 채널을 통해서도 다양한 스토리들이 소개되길 바랍니다. 네,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 충분히 좀 공감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이 부분을 다 소화해내기 위해서는 이 YTN 인력 확충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실장님께서 이 부분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렇죠. 인력이 많으면 좋겠죠, 사실. 근데 특정 분야에만 인력을 늘리기는 사실은 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은 이제 선택과 집중이 뭐 무엇보다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요즘은 보면 그 비인기 종목으로 불렸던 여러 종목들이 자체적으로 인터넷 방송을 하거나 SNS를 통해서 소식을 전달하면서 온라인에서 상당한 인기를 얻는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앞서 그 비인기 종목으로 그 말씀하셨던 육상 같은 경우에도 수십만 팔로워를 확보하고 있는 선수들도 꽤 있거든요. 이런 SNS 인기 선수들의 그 영상을 활용하고 직접 취재도 하면 좀 더 다양한 종목에 대한 관심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YTN 내부적으로도 이런 여러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노력한다는 점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아마 뭐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스포츠 전문 방송을 시청을 하시면서 그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온 대담 있죠. 뭐 해설자나 아니면 선수 출신 전문가들이 대담을 진행하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 많으신데 이 저희 YTN 강점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대담 코너지 않습니까? 스포츠 분야에서는 어땠을까요, 교수님? 예, 스포츠 분야 보도에서는 YTN의 강점이자 또 자랑인 해설과 대담, 심층 보도가 눈에 띄지 않아서 사실 저는 좀 아쉬웠습니다. 스포츠 분과도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화 분과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환경 감시와 논평, 해설 등의 언론의 다양한 사회적 기능들이 복합적으로 작동해야 하는 분야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제 스포츠 관련 전문가 출연도 사실은 또 유익하겠지만은요. 근데 저는 YTN 내부 스포츠 전문 기자를 양성하는 것도 이제 앞으로 길게 봤을 때 추후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스포츠 소식을 단신으로 전하는 것에서 좀 더 나아가서 스포츠 분야의 다양한 문제 또 이슈, 정책 등에 대해서도 좀 심도 있게 다룰 수 있게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제가 살펴본 결과 최근 3개월간에는 YTN 스포츠 보도 중에 전문가의 심층 대담, 해설이 포함된 보도는 YTN 100 경마대회 결승 생중계가 유일했습니다. 5월 29일 제21회 YTN 100 경마대회 위너스맨 우승 보도인데요. YTN의 경우에 YTN 100 경마대회 외에는 스포츠 경기 중계가 사실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죠. 중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도에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혹시 없지 않나? 저는 좀 그런 의문을 가져봤는데요. 좀 여쭤보고 싶어요. 경기랑 인터뷰 영상 확보 이런 부분들의 어려움은 없으신지요?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방송에서 특히 스포츠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계 화면의 확보입니다. 네. 요즘 그 대부분의 종목들이 사실은 중계권이 없으면 화면 사용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중계권 비용도 갈수록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뭐 일부 보편적 시청권 뭐 이래서 보도를 위해서 일부 영상을 제공하긴 합니다만 아주 제한적이어서 사실은 뉴스 채널들도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대형 스포츠 이벤트에서는 하이라이트 영상을 구매를 하는데 이것도 비용이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인력과 예산이 많아서 모든 분야를 다 소화하면 좋겠지만 뉴스 채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정치나 사회 경제 분야에 좀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요. 그럼에도 YTN은 스포츠 영역의 경우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대부분 전문 기자들로 저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랜 기간 스포츠 분야를 취재해서 일부 기자들의 경우에는 스포츠 평론가로 활동할 정도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어서 심층적인 보도와 해설을 기대하셔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밖에도 YTN 스포츠 뉴스에서 눈에 띈 점이 좀 있을까요, 평가원님? 네. 스포츠 하면 대부분 뭐 기자나 캐스터가 남성인 경우가 많죠. 그렇죠. 예. YTN의 경우는 그런데 여성 진행, 여성 기자의 조합도 좀 새로웠습니다. 왜 최근 여성의 네네네. 축구 프로그램 인기 맞습니다. 있잖아요. 네. 예, 그만큼 이제 여성들의 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늘고 있다라는 걸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자의 활약이 눈에 띄었습니다. 토트넘과 함께 행복했던 일주일, 손흥민 사랑합니다라는 그 제목의 보도에서 이지은 기자가 리포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YTN만의 색을 잘 찾아서 앞으로도 개성 있는 YTN 스포츠 뉴스 제작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리뷰 Y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시간, 평가원님부터 한 줄로 좀 요약해 주시죠. YTN 스포츠 뉴스 그 가치를 고민해야. 저널리즘 차원에서 보면 이제 전통적인 여러 가지 뉴스 가치가 있습니다. 다양한 뭐 시의성이라든가 근접성, 저명성, 영향성, 그다음에 인간적 흥미 이런 것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스포츠 뉴스는 유독 저명성, 인간적 흥미라는 뉴스 가치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YTN 스포츠 보도가 국민들에게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도 고민해서 다양한 뉴스 가치 실현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김은정 교수님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스포츠 분야에서도 환경 감시, 논평, 탐사 보도 기능 수행해야. 스포츠 분과는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하나의 중요하고 커다란 문화 영역입니다. 따라서 정치 사회 영역과 마찬가지로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언론이 담당해야 할 책무가 절실하게 필요한 분야입니다. 스포츠 분야에서도 곳곳에 잠재된 문제들을 발굴하여 의제로 제기하고 공론화해서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낼 의무와 또 그만큼의 영향력이 있다는 점을 YTN이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리뷰 Y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YTN 보도와 프로그램 발전을 위한 분석 말씀 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화려한 영상미에 의미 깊은 내용이 더해져서 재미와 감동을 함께 선사해주는 YTN 콘텐츠가 있습니다. 바로 YTN 영상기획팀의 손에서 탄생한 작품들인데요. 오늘 에필로그 Y 시간에는 촬영부터 편집까지 해내는 만능 엔터테이너 이규 촬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바로 보시죠. 같은 주제로 제작해도 한 번 더 눈이 가는 콘텐츠, 공감이 가는 콘텐츠가 있죠. YTN 영상기획팀의 사람, 공간, 시선이 바로 그런 작품이 아닐까 싶은데요. 뉴스에서는 보지 못한 주제, 깊게 다룰 수 없었던 주제들도 사람, 공간, 시선에서는 요긴한 주제가 됩니다. 영상기획팀만의 특별한 시선으로 제작하는 포인트는 뭐가 있나요? 공감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고요. 아무리 훌륭한 영상 만들었더라도 공감이 가지 않으면 실패한 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 에필로그 Y 시간, 이규 촬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주말에 뉴스를 진행하면서 사공시 영상이 나오면 굉장히 관심이 집중됐었거든요. 오늘 궁금한 게 많았는데 하나씩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공시는 어떤 프로그램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사공시는 이제 사람, 공간, 시선 이 세 글자의 앞 글자를 따와서 만들어진 제목인데요. 네. 이제 사공시 만들어지기 전에 이제 인터뷰라는 프로그램이 저희가 있었는데 네. 인터뷰에 어떻게 보면 후속편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고요. 그럼 인터뷰에서 사공시로 이름이 바뀌면서 좀 어떤 것들이 달라진 거예요? 사실 많이 바뀐 거는 없는데요. 기존의 인터뷰가 아무래도 좀 더 무겁고 더 진중한 이야기를 했었다면 저희 사공시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소재를 선정해서 뉴스의 경중을 따질 수는 없지만 조금 더 대중적인 소재로 만들어보자 해서 이름을 바꾸게 됐습니다. 우리 기자님이 계신 곳이 영상기획팀 맞나요? 네네, 영상. 네, 이 영상기획팀이 촬영 기자님들로만 구성이 된 팀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이제 촬영 기자님들끼리 제작해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좀 극명하게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좋은 점이 있다면요? 사실 단점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아, 단점부터요? 단점이 없습니다. 아, 단점이 없나요? 네. 그럴 수가 있나요? 단점이 없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믿지 않으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촬영 기자도 어쨌든 기자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기자가 되자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게 영상기획팀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서 직접 섭외부터 인터뷰, 촬영, 편집 이런 식으로 모든 과정을 촬영 기자들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PD, 어떻게 보면 기자, 뭐 촬영, 작가 역할까지 다 하시는 거잖아요. 1인 다역인데 그럼 좀 제약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혼자서 다양한 역할을 하다 보면은 모든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하루에 한 개씩 이제 매일 콘텐츠를 생산해야 되는 거는 아니고 네. 3, 4주라는 긴 시간 동안 아이템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저희가 배우면서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주제를 쭉 봤더니 뭐 MBTI, 유튜브, 여자 축구도 있고 원전 문제까지 굉장하게 주제가 다양하고 많더라고요. 근데 일단 MBTI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기자님 MBTI는 뭐죠? 저는 INFJ 혹은 ENFJ 사이에 왔다 갔다 하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뭐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는 좀 긴장을 많이 하지만 이제 친해지면은 뭐 외향적으로 바뀌는. 오늘 긴장 뭐 많이 하신 건 아니죠? 엄청난 아이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아 그렇군요. 네네. 아니 MBTI도 그렇고 여자 축구도 그렇고 사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갖는 것들이잖아요. 그럼 이 주제는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거죠? 주제는 사실 기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나 아니면은 자기가 이걸 해보고 싶은데 뉴스에서 다뤄주지 않아서 아쉬웠다 이런 소재들을 가장 많이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시의성에 대해서도 아예 신경을 쓰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편 같은 경우에도 6월 3일이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 당한 지 100일째 되는 날 다음 날에 이제 나간 방송이거든요. 그래서 네. 시의성도 챙기고 대중성도 챙기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뉴스할 때 전했었거든요. 근데 보면서 공감도 많이 되고 굉장히 눈물도 나더라고요. 저희 이 앞 코너 리뷰 Y에서도 호평이 많았었는데 인터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2주 간격으로 러시아 대사관 앞에서 우크라이나인들이 집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회 현장에 제가 직접 가서 인터뷰도 직접 섭외도 하고 이제 집회도 취재하고 하면서 우크라이나 대사님까지 저희가 단독으로 인터뷰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그 영상에서 좀 주목을 했던 게 사실 우크라이나 현지 분이 내레이션을 맡았었잖아요. 어떻게 해서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무래도 한국 사람이 우크라이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우크라이나 사람이 직접 자기 목소리로 자기 나라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아무래도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발음이 사실 한국인처럼 이제 100% 정확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네. 오히려 그게 저는 더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도 사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얘기도 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사공시가 업로드되는 곳이자 영상 기획팀에서 공들이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 있더라고요. 바로 와슈인데 저는 사실 YTN 그리고 영상 기획팀에서 만들고 있는지 몰랐어요. 이게 어떤 채널인 거죠? 저희 와슈는 이제 기존 뉴스에서 나갔던 뉴스들도 물론 이제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현장 무삭제 이런 게 이제 요즘 또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편집되지 않은 영상을 보는 게 요즘 시청자들이 더 원하는 방향이고 한 것 같아서 본방에서 이제 틀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유튜브는 좀 더 자연스럽고 원하는 걸 더 할 수 있는 장이라고 생각을 해서 기존 뉴스에서 보여주지 못했었던 비하인드 스토리, 원본 영상 이런 걸 위주로 많이 올리고 있는데요. 근데 이름이 왜 와슈인 거죠? YTN과 좀 연관이 없어 보여가지고요. 저희 프로그램 이름 같은 거 보면은 다 무슨 Y 어쩌고 다 이런 게 많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틀에서 이제 벗어나서 What is the issue를 줄여서 사실 와슈라는 이름을 만든 거거든요. 어떤 이슈든지 무엇이 이슈인지 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 만들어보자 해서 와슈라는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그 현장 영상 중에서는 역시나 최근에 있었던 핫한 이슈였죠. 네이마르가 한국 왔던 그 영상 정말 엄청난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했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좀 이렇게 아이템을 선정해서 가게 되신 거예요? 사실 이게 방송 리포트로 나가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쉽지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이 그냥 이제 선수들 와서 이제 잘 놀다 갔다, 편안한 분위기였다, 네. 표정이 좋았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사실 단신 이상으로 이제 하기는 굉장히 힘든 콘텐츠라서 저희는 오히려 디지털에서 네. 네이마르 찐팬들을 위한 맞아요. 콘텐츠를 만들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서 영상을 만들게 되셨다라는 거죠. 저도 그 현장 영상을 보니까 사실 정제된 리포트보다 훨씬 더 재미있고 보게 되더라고요. 네이마르 취재하셨을 때 혹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도 있나요? 사실 제가 직접 취재를 가지는 않았는데요. 네이마르가 사실 한국에서 네이마루라고 불리면서 어떻게 보면 브라질 사람들도 지금 네이마루라고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재밌었나 봐요. 그러니까 원래 브라질식 발음으로 하면 Neymar.
그거를 네이마루라고 이제 저희 기자가 외치는 바람에 네. 국제적인 주목을 받게 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콘텐츠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와슈에서 이 스포츠라든지 축구 말고도 다른 콘텐츠들도 많은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스포츠가 사실 지금은 가장 인기를 받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우크라이나 관련된 것도 이제 취재기 형식으로 해서 올리고 있고 저희가 이제 유튜버들을 인터뷰해서 만드는 모니터라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네. 모니터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게임 관련된 콘텐츠도 하나 하고 있는데요. 게임도 뉴스에서 잘 안 나오는데 관심은 많은 그런 콘텐츠잖아요. 그래서 게임 전문은 밤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콘텐츠를 지금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청자분들 와슈 좀 많이 봐달라고 좀 홍보하는 시간도 드리겠습니다. 앞에 카메라 보시고 한 말씀 해주시죠. 저희 와슈 시작한 지 이제 2달 정도 됐는데요. 물론 네이마르도 있고 다른 좋은 영상들이 있는데 앞으로도 좋은 콘텐츠 만들려고 계속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기자님이 영상 기획팀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그럼 앞으로 어떤 영상들을 만들고 싶으신지 좀 포부도 얘기해 주시죠. 물론 지금도 저는 저희 부서에서 뉴스에서 나오지 않는 또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이제 잘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앞으로도 조금 더 공감 살 수 있고 또 많이 다들 관심 가지는 소재로 더 친근하게 다가가는 프로그램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이제 와슈 채널 저도 이제 구독을 하고 좀 많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기자님이 만드는 사공시도 제가 열심히 응원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YTN을 통해 방송된 다양한 소식을 시청자와 함께 돌아봅니다. 이번 주 YTN을 뜨겁게 달군 이슈로 준비했는데요.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 픽입니다. 술에 취한 아파트 입주민이 다짜고짜 경비원을 발로 걷어차며 폭행한 일이 최근에도 벌어졌습니다. 서울 천호동에 있는 한 아파트. A씨는 경비원을 보자마자 가슴과 어깨 부위를 발로 힘껏 찹니다. 엘리베이터에 갇혀 있었는데 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느냐는 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YTN 취재진이 CCTV를 확인해 본 결과 당시 엘리베이터는 정상적으로 작동된 상태였습니다. 벌써 나도 내일 모레면 나이가 70인데 아무리 여기 뭐 주민이라 하더라도 아니 이렇게 다녀야 되나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사실 컸죠. 대전에서 15년 넘게 몰래 운영돼 온 불법 개 도축장이 적발됐습니다. 오랜 기간 불법으로 개를 도축하는 농장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시민단체와 함께 구출에 나섰습니다. 도축하고 이런 부분이 증거가 다 나왔고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입건을 해서 조사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YTN 뉴스에서 8세 남아 개몰린 뉴스를 봤어요. 아이가 괜찮은지 건강한지 많이 걱정이 되고요. 폐를 사용시켜야 되는데 왜 사용을 안 하고 있는지 뉴스 보도를 계속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7월 10기 YTN DMB 시청자 유엔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달 주제 논의는 뉴스 라이더입니다. 뉴스 라이더 프로그램 잘 시청했습니다. 사실 저는 오전에 출근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오전에 출근을 하는 사람으로서 봤을 때 오후에 굉장히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뭐 이렇게 그 전문가와 기자를 패널로 배치를 해서 이제 좀 밀도 있게 분석을 하는 대담 형식을 다 좀 오후에도 많이 배치를 하고 있는데 그걸 또 아침에 또 봐야 할까라는 생각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들었습니다. 차라리 이 정치권 이슈 꼭지는 배치를 아예 뒤로 좀 하거나 시간을 조금만 더 줄이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길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숫자를 헤아리기 힘들 만큼 많은 매체와 콘텐츠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먼저 초반 10여 분 정도의 방송에서 시도하는 이른바 액자식 구성의 신선함이 돋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뉴스가 단절된 사건이 아니라 개별 이슈들이 원인과 결과로 상호작용하는 뉴스 발생의 특성을 반영하고 특히 이를 분야별로 묶어서 스토리 형식으로 전달하는 초반 전달 방식은 앵커의 진행 역할 확장과 함께 꽤 발전적인 시도라고 여겨집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부차적으로 앵커의 손동작이나 몸동작이 좀 더 자연스럽고 편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 제작 기술 과정에서의 기술적 과단성에 대해 긍정적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송과 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이제 방송용 영상과 음향의 기술적인 진입 장벽이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과정에서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만 이슈와 인터뷰에 적합한 인물과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비대면 인터뷰 방식을 과감히 도입하여 방송에 활용하는 방식은 기존의 제작 관행으로 보면 다소 거칠어 보일 수 있지만 시의적절한 콘텐츠 퀄리티를 지향하는, 그래서 신선한 뉴스를 전달하고자 하는 뉴스라이더의 기획 의도에 부합하는 시도라고 여겨집니다. 앞으로도 이를 발전시키는 시도가 계속되길 기대합니다. 오늘 뉴스라이더에서 의견 드리겠습니다. 뉴스라이더가 신선한 뉴스를 배달해 드린다라는 어떤 캐치프레이즈 표방하면서 6월 7일부터 첫 방영이 시작됐는데요. 저는 앵커를 중심으로 어떻게 파편되어 있는 뉴스를 종합한다는 느낌에서 상당히 첫 시작은 좋았습니다. 우리가 몰래카메라라는 표현을 잘 안 쓰잖아요. 불법 촬영이라고 써야 되는데 앵커분은 불법 촬영이라고 분명히 표시를 하셨지만 자막에는 몰카라고 썼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의대생이 불법 촬영을 했다. 그다음에 이제 성범죄 그 전력이 생겨도 의사 면허를 할 수 있다는 그 뉴스 꼭지였는데 뉴스 내용은 오히려 사건의 단편적인 보도가 아니라 제도적 측면에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의미 있는 보도였는데 몰카라는 용어를 쓰니까 어떻게 보면 용어로 인해서 그 신랄한 비판이 무색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 하단 자막이 꽉 차니까 줄이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차라리 앞에 그 의대생이 그 불법 촬영했다는 거를 그 자막으로 넣을 게 아니라 성범죄 이력이 의뢰도서 이렇게 뭐 의사를 될 수 있다. 그것이 문제다라고 하면서 차라리 그렇게 보도를 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시작한 지 막 한 달 정도밖에 안 돼서요. 제가 봤을 때는 아침 시간에 조금 기존의 뉴스 형식과는 다르게 접근해 보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시도들이 잘 정리가 돼서 시행착오 과정 중에서 이제
결론은 시청자들이 필요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알아야 되는 뉴스들을 조금 쉽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제작진분들께도 계속해서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뉴스라이더 방송에 대한 첫인상은 캐주얼함 그리고 역동성이 느껴졌습니다. 기존의 정규 뉴스가 단정한 정장을 입은 아나운서나 앵커가 앉아서 차분하고 정제된 톤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요. 뉴스라이더와 같은 경우는 시작부터 양팔을 걷어올리고 타이를 매지 않은 어떤 김대근 아나운서가 과감한 제스처와 함께 프로그램 서두를 진행하는 모습이 참신하고 그 위에도 컷이 이제 무릎 위부터 서서 진행하는 컷이 주로 사용이 됐는데 이 프로그램의 어떤 의도가 뭔지를 시청자들에게 직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뉴스라이더의 방송 시간이 8시부터 9시 40분까지 1시간 40분이라는 긴 프로그램인데요. 시청자가 기상하지도 얼마 안 되고 이제 출근하는 시간임을 감안할 때는 아직 시청자의 이제 활력이나 텐션이 올라오지 않은 상황에서 아나운서들이 적극적인 톤으로 프로그램을 힘차게 박차고 나가는 듯한 느낌이 어떤 경쾌한 느낌으로 느껴졌습니다. 다만 하나의 단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적으로 아나운서분들이 발성을 하실 때는 정교하고 확실하고 틀리지 않도록 발성을 하는 게 아무래도 익숙을 하실 텐데 프로그램에 걸쳐서 너무 강한 웅변 톤을 갑자기 사용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다소 숨찬다는 인상이나 어떤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순간적으로 놓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집값 하락세와 같이 시청자들의 생활과 관련이 있는 뉴스를 다룰 때는 전문가에게 거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이사해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를 묻는 등 생활 밀착형 분석을 함께 제시하는 점도 재미있고 유익하다고 느꼈습니다. 또 주요 뉴스를 브리핑할 때는 빠르고 짧게 내용을 전달하려는 의도로 인해서 줄임말이나 각종 전문 용어가 설명 없이 많이 사용되었는데요. 이런 표현들은 시청자의 뉴스 이해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대위, 윤핵관, 사개특위, 공정위원장 이런 줄임말들은 뉴스에서 최초로 언급하는 때만이라도 자막이나 음성으로 본말을 한 번은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실수들이 수정되지 않고 보도가 되는 것이 계속 반복될 경우에 보도 전문 채널의 위상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뉴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좀 더 주의를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먼저 자막 및 화면 구성입니다. 저는 모바일로 시청했습니다. 그래서 하단 자막이 모바일 화면으로 시청하여도 시각적으로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크고 명료했습니다. 또 화면 배경의 녹색 테두리도 마침 이제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계절에 따라 변화를 좀 주고자 한 건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여름에 보기에 좋은 화면 구성이었습니다. 한 30여 분 정도 지난 때 방송한 코로나 관련 내용도 화면을 입체적으로 이렇게 보이게끔 구성한 점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평면적으로 하나 입체적으로 하나 큰 느낌은 없으나 어쨌든 변화를 시도한 그 자체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또한 이제 그 아나운서하고 패널이 이야기할 때 뒤에 화면을 약간 흐릿하게 함으로써 아나운서하고 패널에 대한 이야기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점도 좋았습니다.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같은 내용에 관해서 다양한 시각이 있다는 점은 매번 느낍니다. 요즘 날씨도 무덥고 또 장마철이고 또 잠잠하던 코로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과 위원님들 또한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YTN DMB 시청자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시청자의 목소리로 YTN을 더 깊이 되돌아봅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 전화를 통해서 남겨주시고요. 다음 주 더 예리한 시청자 의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